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제가 주식 구문작전 7부 맡고 있는 김동엽이고요. 오늘 9월 9일, 9가 겹치는 날인데 9구절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오늘 시장이 모처럼 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오전 시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으면서 저 7부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네, 9988입니다. 예, 7788이 아니고요. 예, 7788은 흔히 말해서 칙칙폭폭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잖아요. 예, 이거 얼굴이 희미하게 나오니까 빨리 화면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9988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반가운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어제보다 오늘 나아진 그 모습을 보아하니 좀 기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것도 오늘 현재 물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내린 종목도 지금 한 1000개 되거든요. 올라가는 거가 한 1400개. 이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잘 찍어야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앞순서 대표님들도 여러가지 주도 섹터 중심으로 해서 얘기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해석과 또 다음번 올라갈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주식 먹방 구문이 작전 7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실 국내적으로는 이슈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대입니다. 기간대이기도 하고요. 과연 금리를 제때 내리느냐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지금 이슈들이 맞물려 있는 시간대이긴 한데요. 네, 저도 반가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가시지 말고 1시간만 더 듣고 나가세요. 물론, 저야, 이 점심시간대랑 겹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시기가 어려운 시간대임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좀, 많은 분들께서 같이 해주셔가지고, 이 좋아지는 시기에 같이 좋은 얘기 좀 많이 향유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시장은 사실 지금 제일 주안점이 되는 게 금리 관련된 이슈겠죠. 금리가 도대체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거의 100%의 확률로 금리 일단 인하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폭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고요. 관세 이슈는 사실 우리가 아직 일본 대비해서 자동차 관세가 현실적으로 협상한 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게 좀 불만이긴 한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불법 체포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만들어질 법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약간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라는 개념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그 중국에 들어가는 장비 관련해서 건별 승인에서 이제 1년치 승인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약간 좀 트럼프가 놀랬는지 약간 조금 전향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어요. 어제 갑자기 그게 약간 미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관련된 중국 반입에 대해서 연간제로 이제 검토한다 이런 얘기들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 300명 정도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묶여 있는데 아마 내일쯤 돌아오시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발에도 보니까 전세기가 내일쯤 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약간 비온 뒤에 그 땅 굳는다 개념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크게 보면 한 22개 정도 그 미국의 사업장이 있답니다. 이 건설 현장이 대규모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 중단을 시켜놓고 아예 진짜 이번에 말 나온 김에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뭐 와서 투자하고 공장 지어라 이렇게 해갖고 가는데 우리가 제대로 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데 이런 편의를 안 봐주고 어떤 그 일하는 거에 대한 이제 환경에 대해서 개런티를 안 해주면 우리 공사 제대로 못하지 이렇게 뭐 개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싱가포르나 호주처럼 뭐 2포라고 하는 별도의 비자를 받아서 뭐 10,000개든 15,000개든 좀 받게 되면 그 쿼터대로 뭐 분배해가지고 가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미국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기화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교관처럼 뭐 기술 이제 있는 인력들 일부가 와가지고 미국 사람 가르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언제 가르쳐가지고 공사를 시키냐 아니면 뭐 작업을 시키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뭐 나중에 좀 더 절충안이 나오겠지만 뭐 제 생각에 이제 불법 비슷하게 계속 뭐 땜질식으로 그 전자 뭐 비자 받아가지고 그냥 몰래 하고 이랬던 관행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뭐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미국에다 아주 당당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받아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돈까지 쓰고 사람도 가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못하지 뭐 이렇게 배짜라식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금리가 결국은 내린다 이거 하나가 또 있겠고요. 어저께 그 영수회담 자리에서 대통령이 뭐 확언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양도세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이제 50억을 지금 10억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재경부 안은 이걸 이제 다시 업을 시킨다.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제 막판에도 지수가 좀 올랐는데 오늘 저변에도 깔려 있는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개혁 입법 양도세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부분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근간은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화면이 깨끗하지 않다고요? 이 나름대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리고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떠들다가 그냥 시간이 훅 지나 버리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도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시장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봐야 될 건 결국은 우리 시장이 금리 인하, 뭐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의 사이클을 이제 타고 있다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결국 3,200이 깨졌다가 붙었다가 계속 이러다가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또 확연하게 이제 드러날 것 같잖아요.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기대감을 갖고 올라간다. 제가 9월달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9월 17일이 금리 이제 결정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1일이 사실 빠지고 시작해서 조금 뜨악이긴 했는데 만약 이렇게 3등분으로다가 해서 본다 그러면 전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뭐 떡상이 될지 아니면 뭐 뾰족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는 좀 후반부에는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포함해서 뭐 올라가는 경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뭐 제가 생각하는 9월 달의 경로랑 지금 어느 정도 맞긴 맞습니다.
다음 주 금리 인하 결정되는 시간 바로 전까지는 꽤 좋은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나서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좋아져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월말 정도쯤에는 약간 부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보다 좀 더 좋은 장이 나와주면 뭐 제가 욕을 먹더라도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다음 주 금리 인하 결정되는 시간까지는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 관점은 유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간 증시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3,300까지의 등락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 프랑스 문제는 오늘 새벽 사이에 그 총리가 뭐 몇 달 만에 다시 불신임 받아가지고 물러나면서 재정 리스크 같은 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12일쯤에 그 프랑스에 대한 이제 피치라고 하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그 평가가 있는데 거기서 혹시라도 강등이 나오게 되면 한번 또 꿀렁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들이 약간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의 메인 디시 제가 뭐 지금 복장은 요리사 복장이 아닙니다만 주식 먹방이라고 하는 별칭으로다가 이 코너를 꾸리고 있는 만큼 제가 이제 뭔가 좀 계속 말씀드릴 때 요리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좀 대입해서 얘기 드릴 만한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한식 뷔페라고 해야 될까 한정식이라고 해야 될까 뭐 경양 레스토랑의 뭐 정식 코스 요리라고 할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이제 앞으로 드릴 거긴 한데요. 일단 오늘은 좀 러프하게 메인 디시 쪽으로 보면 여전히 오늘 뭡니까? 조선주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하죠. 네, 완전히 진짜 떡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조선주 엄청 세고 로봇주들도 흐름들이 좀 붙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뭐 오늘 반도체 기판 쪽도 좋고요. 기판이 또 특별히 오늘 좋은데 또 여기에 이제 CXL 차세대 HBM이라고 한 CXL 쪽 관련주들도 좀 셉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그렇게 아주 돋보이진 않지만 오늘 이제 뭐 제가 이제 4가지 정도 생각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들이 여럿 있어요. 뭐 그거 말고도 바이오도 일부 올라가는 애도 있고 뭐 특히 그 피부와 관련된 이슈의 종목들이 요새 좀 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지금 증권주도 강합니다. 뭐 개혁 입법 관련해서 증권주는 지금 시장이 어쨌든 좋아지면 시황산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증권주가 같이 올라가기도 할 거고 또 최근에 줄지 않고 있는 신용잔고 생각해보면 여전히 이자 수익도 잘 나오고 있을 거고 앞으로 연말 전까지 12시간 매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KLX 시장 따져봐도 증권주한테 나쁠 일이 전혀 없다. 거기다 금리까지 내려가주면 거기다 이제 최근에 뭐 신형 부국 같은 경우는 또 자사주 비중이 한 50%대 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일 때 이런 이슈 나올 때 또 선두권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이기도 하죠. 지금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거 원전을 제가 꼽은 건 아까 보니까 보성 파워텍하고 우리기술 같은 게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뒤에 이제 기사에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어쨌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원전 지어달라는 얘기 또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조선급까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은 우리가 그냥 대놓고 우리가 해줄게라고 제안을 한 거고 원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노예 계약이니 뭐니 이런 이슈가 아직 살아는 있는데 어쨌든 걔네는 지어낼 능력이 뭐 현저히 부족하니까 우리나라한테 또 도움을 청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노란봉투법에 이제 뭐 어떤 그 후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노란봉투법이 너무 이제 세고 또 관련되는 대형 노조들의 움직임들이 격해지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면들이 최근 한 2, 3주 부각이 된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조선 다음으로 원전이 또 하나의 뭐 그 마유가라고 하죠. 그 아마 우라늄을 넣어가지고
예, 마스가 대신에 그 마스가는 마가에다가 S 예, 쉬핑을 넣어가지고서 아마 예, 배를 이제 미국 쪽에 위대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트럼프 시대의 에너지 믹스는 원전 중심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예. 뭐 지금 신재생에 대해서는 트럼프 자체가 사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풍력에 대해서는 70%쯤 공사가 만들어진 것도 뭐 중단 명령 내려서 뒷담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봐서는 어쨌든 원전을 또 하나의 뭐 제2의 마가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림이 나오는 날도 곧 올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뭐 물론 원전이 우리나라가 뭐 핵심이다 이것도 아니고, 이번에 조직 분리되는 거 보면 뭐 국내 이제 건설 부분하고 또 수출 부분하고 좀 이원화돼 있죠. 예, 국내 건설 부분은 기후환경 에너지부로 넘어간 것 같고, 수출은 이제 산업 통상자원부 쪽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좀 약간 동력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원전의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전이나 한수원 중심으로 돼가지고, 또 미국의 어떤 뭐 요청 같은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 나름대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곧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메인 디시로 조선하고 로봇, 또 반도체, 원전 요렇게 좀 정해봤고, 사실 제가 매일매일 뭐 반찬 메뉴를 좀 바꾸면 좋습니다만, 어제랑 똑같아요. 조선하고 로봇은 어제 있었던 반찬인데 너무 한마디로 평이 좋아서 오늘도 끄집어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오늘 조선이자 LNG 이슈가 같이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올라가는, 제가 오늘 주제로 정한 것을 보시면 화면 아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LNG 수출 1위인데 돈은 한국이 번다,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관련해서 어저께 여러분 제가 요 시간에 제가 3종목씩 하루에 FM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K리포트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이 종목도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오리엔탈 전공 어떻습니까? 어저께 결국 대체거래소 저녁 시간까지 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현재 꽤 강합니다. 10%대 상승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제 등장한 내용을 보시면 LNG 운반선 관련해서 수주 확대로 실적 개선이 가속화된다. 진짜 그냥 모든 꿀 키워드가 다 등장을 하는 거죠. 자, LNG 운반선 수주 확대 실적 개선, 뭐 게임 끝이죠. 그래서 오늘 LNG 쪽 관련해서 특히 흐름이 좋게 보이는데요. 이런 게 오늘 기사화된 게 딱 그대로 제가 주제를 붙인 거대로 기사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골적인 미국의 압박 때문에 동맹국들이 지갑을 여니까 돈 버는 건 한국이었다, 이렇게 기사가 오늘 8시 발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핵심되는 내용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뭐 안보 위기 계속 전망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LNG 핵심 수입선을 카타르를 탈출하고 있다. 카타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1의 원래 뭐 LNG 수출국 이랬는데, 이제 이란 쪽에서 물론 지금 요새는 좀 잠잠하긴 하지만 또 후티 반군이라든가 이런 좀 세력들이 공격에 대한 고삐를 항상 좀 겨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유럽 쪽에도 이제 LNG 관련된 수요, 이게 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러시아의 싼 LNG를 받지 못하니까 유럽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결국 미국의 LNG를 사겠다, 이렇게 이번에도 굉장히 크게 이제 질러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LNG를 엄청나게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LNG를 나를 배가 없다 하나랑, 하나는 LNG를 한국까지 가져올 어떤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거기 LNG 터미널이라고 하죠. 항만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프라가 좀 부족한 부분하고,
LNG를 운반할 배에 대한 부분들. 근데 뭐 미국과 중국은 계속 으르렁거리다 보니까 LNG선 포함해서 왜 중국 배 들어올 때마다 뭐 수수료 내라 이렇게 몇 달 전에도 뭐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산 LNG 운반선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운반선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싸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 조선소가 내년도에 100척이 넘게 LNG선 수주를 할 것 같다. 이제 카타르 이슈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하고 뭐 다 맞물리는 재료긴 한데요. 특별히 LNG 관련된 기자재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 한 10시 전 해가지고 한 거라 뭐 1승 같은 거 지금 아까 상을 들어갔죠. 그래서 아까 28%대 긁은 거라 좀 그렇긴 한데, 뭐 동일 스텔럭스 포함해서 1승이 벌써 상한가까지 갔고요. 뭐 동방성기라든가 케이프, KSP, 뭐 오리엔탈 전공, 현대 힘스, 세진중공업, 한라 IMS 뭐 이런 것들. 아까 하인베스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시간에서 5%가 빠졌던 종목인데도 오늘 보합권 시작해가지고 또 막 10%씩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봐서는 뭐 조선 이퀄 뭐 LNG라고 보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 거리는 이슈들이 나온다. 근데 거기다가 오늘 그 해수부 장관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마스가라고 하는 게 이제 국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미국이 지금 현재는 미국 이외에서 뭐 만든 선박에 대해서 미국 선박이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줬는데, 그 좀 예외 규정이나 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에서 아마 해수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부산이라든가 울산 거제도를 벨트로 묶어가지고 MRO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스가 관련해서 오늘 뭐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든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좋은데 이게 지금 상한가 종목도 한 2개나 벌써 나왔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제 아주 치열한 뭐 자리 다툼 아니면 에너지가 온통 이쪽으로 쏠려갖고 많이들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사실 개별적으로 어떤 뭐 실체가 아직 확 있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거의 무대뽀적인 업종 그냥 에너지, 업종 기대감, 업황에 대한 뭐 향후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마구잡이로만 올라가는 그림들이거든요. 사실 뭐 일성이나 오늘 아까 뭐 조선선제도 갑자기 또 상을 치기도 하고 한국선제도 17% 올라가는데, 이게 진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업종 업황 안에 이 종목이 있었어가 그냥 이유인 거죠. 올라가는데 다른 게 지금 있나요? 얘네들이 개별적으로 뭐 수주를 크게 받았다 뭐 했다 이런 거 드러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앞으로 마스가가 대단한 위력을 보일 거고, 향후 미국이 한 400척 함정이 필요하고 뭐 상선 큰 거 필요한데 대부분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림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 그냥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제가 좀 비약을 하자고 치면 한 3년 전에 2차 전지 올라갈 때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완전 2차 전지가 등극되고 전기차의 시장이 될 거고, 내연기관은 이제 2030년이면 뭐 신규 없이 다 퇴역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뭐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합리적으로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3, 4년 되면 완전히 전기차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 올라갔는데 막상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내려가기도 하고, 또 뭐 중국의 과잉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겹치면서 크게 내려간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 우리도 어차피 한계 그 역량이 있는데 진짜 막 생각처럼 막 배가 뚝딱 하고 나올 것도 아닐 것 같고, 미국의 뭐 지금 항만이라든가 그런 도크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게 뭐 잽싸게 정비가 돼가지고 막 쭉쭉 뽑아내고 이런 상황들은 아닐 것 같은데도, 하여튼 뭐 사실 기대감으로 오를 때가 제일 강하고 멋지게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약간 철강주가 또 11시 한 40분 정도부터 움직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LNG 프로젝트랑 약간의 연관이 있는 녀석들이죠. 예, 지금 조금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약간 쑥 들어갔었는데, 뭐 철강주 저 하이스틸이나 뭐 철강류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또 저런 것도 나왔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LNG가 뭐 오늘은 하여튼 뭐 오늘부터 한 내일까지만 보면은 꽤 여러 이제 종목들을 순환하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순환매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항상 이제 제가 주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 한 5%씩 10번 가는 거 가능한데, 이게 결국은 뭐 사람들이 약간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이제 배를 가른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와서 결국은 뭐 똑같지만 20%씩 막 올려버리면, 이게 열흘치 갈 걸 뭐 하루 이틀 만에 2, 3일 만에 올리는 게 더 좋아라고 해서 이제 달라붙는 거지만, 결국은 그만큼 시세가 빨리 끝나는 거죠. 예. 뭐 오늘 급등하면 내일도 급등한다 이런 기대감이 당연히 생기는 건 맞는데, 많은 분들의 이제 심리 상태가 적어도 지금 조선과 조선 기자재 이쪽으로 완전히 포모가 된 상황이잖아요. 포모는 항상 절정의 임박에 이제 속도감이 붙는 현상인데, 그 절정이란 게 오고 나서는 또 한번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게 바로 내일이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포모가 붙은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봐서. 네. 이쪽으로는 조선기자재는 포모가 확실히 붙었다.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예. 없으니까 쫄리는데 이런 생각이죠. 자, 지금 수급적으로 봐도 오늘 아침에 원래는 개인들 중심으로 사자가 초반에 있다가 9시 반 넘어가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의 현물이 좀 들어오는 상황으로 바뀌더라고요. 자, 9월달이 원래 계절적인 약세,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통계적으로 약세월이었다라는 게 늘 뭐 8월 말부터 제기됐던 이슈였는데, 자, 지금 9월달 제가 조심스럽게 뉴노멀의 시대다, 지금 뭐 9월달이 늘 안 좋았어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올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아까 9월달에 대한 경로를 제 나름대로 그리고 있는 것처럼 결국 9월달 그 우리가 30일쯤 받아볼 지수가 저는 뭐 중간 정도의 더 극상으로 올라갈 지수보다 더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월 후반부 되면은 조금 바람이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지금 한 3,300을 넘어서 금리 인하가 단행됐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라도 우리 3,316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신고가가 났던 2021년도 6월 25일 날의 그 포인트보다 전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경신을 조금이라도 하는 시간이 다음 주 안에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거 나오고 나서 이제 포모 현상이 막 생기겠죠. 야, 이제 우리도 역사적인 신고가 나면서 오늘 아침에 나스닥이 신고가 났는데 뭐 우리는 못 가라는 뭐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 순간이 정말 제일 위험한 순간이 되겠죠. 예. 그런 순간이 근데 뭐 힘이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 날 반복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뭐 된다고 하면 17일 날 금리 결정 나고 3, 4일 더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한 20일 넘어가면 그 뒤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레벨 단까지 지수가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지수를 지금 제가 예단하는 게 뭐 조심스럽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위기는
삼천이 안 깨지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던 시장, 뭐 국회가 열리면서 개혁입법 추진하면서 지주회사군, 금융회사군에 대한 또 한 번의 뭐 랠리, 여기에다 금리 인하가 만드는 또 건설이나 바이오 계열 이런 쪽의 강세, 또 반도체도 뭐 도찐객찐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면 뭐 AI의 버블이다에 대해서 지금 별로 다시 뭐 여론이 좀 잠재워졌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AI의 경쟁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엔비디아의 독주를 뭐 브로드컴이든 아니면 AMD든 또 다른 애들끼리 또 막 맞물려 가지고 뭐 우후죽순 생긴다고 하는 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또 AI 알리바바가 이런 뭐 칩을 만들었다더라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도 결국은 그게 뭐 누가 앞서간다 이런 거보다도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 대한 팽창에 대한 기대값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중국에 그 도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딴지 걸었는데 며칠 만에 어쨌든 입장이 좀 바뀌어가지고 연간 허가제 정도로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뭐 약간 조삼모사격이긴 해요. 그죠? 뭐 우린 그냥 한계가 없다가 갑자기 건별 이랬다가 연간으로 하니까 뭐 이마저도 뭐 다행이야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설비 업그레이드나 확장은 여전히 금지된다라는 게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간 허가제라 그래도 결국 설비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거나 확장되지 않으면 이게 의미는 많이 퇴색되는 개념이긴 해요. 오늘 물론 뭐 아주 세세한 조건을 갖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그래봤자다 이러고서 덜 오르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시장 주도하는 종목으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업그레이드나 확장이 금지된다고 하면 뭐 연간 허가제가 되든 뭐 건별 허가제가 되든 사실 별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시장은 또 반가운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기판주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뭐 이수페타도 좋고 아까 보니까 대덕전자, 심텍, 또 TLB 뭐 이런 것들 흐름들이 아주 골고루 잘 나오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좋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기도 하고 또 삼성이 어쨌든 뭐 HBM4다 비롯해서 오늘 CXL 얘기도 있었고 관련해서 어쨌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형성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만 중국의 반도체 자립 속도가 이제 뛰어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1월에서 7월까지의 반도체 장비 관련된 수출액이 한 20% 정도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가 주장했던 면이기도 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설득해서 H20이라도 수출하게 된 거는 우리가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할수록 중국이 자체 기술력을 훨씬 더 빨리 키워가지고 미국을 따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다가 중국 수출을 뚫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중국이 뭐 그렇다고 엔비디아 칩 오니까 그거 쓰면 되지 이런 게 아니잖아. 이번에 보면 엔비디아 칩을 받긴 받겠지만 그래도 국산 칩 독려한다 이러면서 지금 반도체 굴기가 한창 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는 약간 좀 먹구름이 조금씩 있는 개념이긴 해요. 물론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굳건한 정도의 어떤 자리를 계속 잡게 되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레거시 디램 쪽에서 보면 이제 저사양 디램 쪽에서는 이제 가격적으로 무기를 또 해가지고 뛰쳐나오는 중국 로컬 업체들이 꽤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시장이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거죠. 옛날에 LCD 우리가 뭐 다 했는데 중국이 어느덧 다 잡아먹고 나니까 우리 이제 OLED 쪽으로 갔는데 이쪽도 막 중국이 막 쫓아오는 그런 상황들. 두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진전들을 중국 쪽에서 벌이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뭐 단발적이었습니다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마벨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CXL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네오셈이라든가 엑시콘 대체로 해서 아침 시간에 굉장히 강했죠. 10%대 상승도 나왔고 뭐 퀄리타스 이런 것들도 강했고 종목들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CXL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해당되는 내용만 보면 뭐 D램의 공급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CXL 시장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HBM 대비해서 뭐 내년도에 열릴 개화된 시장 자체도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그 기사의 그 내용들을 찬찬히 보면은 그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거라 초도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소량 요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캐시카우 전망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솔직히. 제가 봐서는 그 정도 급은 아니고 한 3년은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것도 예전에 보면 HBM이다 뭐 CXL이다 이래갖고 막 뭐 서로 막 경쟁할 때 움직였던 그런 상황들이 나오겠죠. 뭐 CXL이 어쨌든 차세대 HBM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HBM보다 비용은 낮으면서 뭐 성능은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이 나오게 되면 개화가 좀 앞당겨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관련주로서 뭐 딴 거 보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오셈하고 엑시콘 정도, 퀄리타스 반도체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원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차세대 그 마가에다가 이제 그 가운데 원전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마우가가 아닌데 그 뉴클리어 뭐 이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마우가라고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자 하여튼 뭐 미국에서 에너지 차관도 방문을 해가지고 원전 건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미국에 또 역시 우리가 뭐 많은 전자 관련된 자동차 이쪽도 가지만 원전도 하겠죠. 지금 2030년까지 트럼프가 10기 정도의 대형 원전에 대한 상정명령을 뭐 한 두세 달 전에 했죠. 이러면서 뭐 신재생 사기다 이러면 뭐 결국 원전밖에 할 게 없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저는 근데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머스크 같은 경우가 원전은 일단 신재생 태양광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 궁극적으로는 머스크가 생각하는 궁극의 에너지원은 지금은 태양광으로 보고 있거든요. 많은 그 차지들도 태양광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내 중간 단계에서는 원전이 필요했는데 근데 저는 뭐 어제도 계속 그런 말씀 드렸지만 원전을 어느 세월에 지어가지고 이걸 에너지로 쓸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언제 짓느냐 이런 거보다 일단 첫 삽 뜨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나 뭐 인력들이 많이 가서 뭐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돋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CXL 관련주로 해서 저 마지막에 코리아 서킷이 있었는데 코리아 서킷 지금 돌아가면서 아까 대덕전자가 올라왔다가 또 심텍도 아까 뭐 10%까지 올라갔다가 코리아 서킷 오늘 뭐 기판주들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뭐 오늘 바이오는 사실 생각보단 별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뭐 바이오 혁신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요때 이제 2030년까지 이제 바이오 뭐 규제 혁신과 관련해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면서 강세군들이 꽤 나오긴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생각해 보면 피부 쪽 LNC 바이오와 뭐 그 일가들 중심으로는 강세가 분명히 있는데 나머지들은 조금 주춤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뭐 가장 전격적인 수혜주라고 하는 측면은 뭐 전통적으로 늘 있었다라는 거 감안하셔가지고 순환한다라고 보시면은 뭐 눌림목 과정이 또
매수의 적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는 이렇게 로보티스 뭐 단독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뭐 AI 워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그 세미 휴머노이드죠. 밑에는 약 바퀴 달려 있는 개념이고 위에는 이제 팔이 달려 있는데 뭐 그런 이제 AI 워커를 뭐 오픈 AI에 납품했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질문을 많이 오른 로봇 전망이요. 로봇은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 대형 노조들이나 이런 데서 파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측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이슈를 계속 만들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뭐 그만 싸우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보다는 지금 아직 법에 대해서 뭐 개념들이 좀 설익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게 서로 미리미리 일 커지기 전에 잘하자 이런 개념으로 만든 법인데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의 분노가 어느 쪽으로인가에 쌓였기 때문에 지금 막 질러대고 우리도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로봇주들이나 뭐 공장 자동화 이슈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움찔거림은 아직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어닝 시즌이 이제 막 끝났잖아요. 다음번 어닝 시즌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뭐 기한으로 보면 이번 3분기가 9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닝 시즌 다시 시작을 언제 하겠어요? 원래는 11월 15일 전후까지지만 10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한상으로 보면 많은 종목들이 아직 뭐 실적에 대한 노출이 되지 않는 때니까 9월 말에서 한 10월 초반까지는 이슈는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을 다시 돌입을 하게 되면 뭐 로봇주들 다시 좀 고개 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늘 비교적 센 편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모 외부 사이트 가가지고 할 때도 아니 왜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이렇게 계속 경쟁 내지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야 되는 그런 섹터로 생각을 하느냐. 둘 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둘 다 좋은 거 뭐 답이 될 수도 있듯이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강점도 있고 또 삼성도 어쨌든 새로운 프로젝트 뭐 수주 받으면서 올라오는 그림이 나쁘지도 않은 거고. 자, 지금 여기 모증권사가 36만원에 리포트 냈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자, 개미들이 뭘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 개인들의 어떤 투자 능력이나 지혜를 깎아내리려는 건 아닙니다만, 뭘 우려하는 거냐? 돈을 되게 못 벌까봐? 적어도 3분기, 4분기 합쳐서 보면은 저는 삼성전자보다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계속 어차피 내년도는 조금 유동적이지만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레거시 디램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HBM은 이미 연초에 가격들 다 매겨져가지고 이미 다 팔려 있고, 실적은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픽스가 돼 있다시피 한데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까지 더 업이 된다고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 HBM4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점유율상으로 좀 차이가 나게 될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물론 주가라는 게 6개월, 9개월 선행한다고 봅니다만 저는 하이닉스가 지금 과도하게 아직까지도 덜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가니까 하이닉스는 밟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여전히 저는 하이닉스가 더 갈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더디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튀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은 이제 아마 오늘 밤에 공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에어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모델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약간 좀 BH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 가긴 하는데, 역대급으로 얇은 폰이 나오려면 기판도 되게 얇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되게 얇다고 하는데, 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붙어서 깜짝 놀랄 만한 감동이 느껴지는 폰이 나올 거라고 회사에서는 사전 광고 문구로 여러 개 좀 냈던데,
얼마나 깜짝 놀래킬지 모르겠는데, 항상 애플 요새 나올 때 보면 처음에 나오면 에이 뭐 저래 저렇다 했다가 조금 지나서 보면 여전히 잘 팔리네 뭐 이런 그림들이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로봇이다, 또 기판이다, 또 조선 기자재는 뭐 난리가 났고요. 또 철강주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저는 이런 그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6허 관련해서 지난주에 한번 흐름이 있었죠. 그 서부 트럭터미널이나 뭐 호텔 신라라든가 또 GSPNL 같은 서울 쪽에 이제 호텔 같은 거 경영하는 회사, 롯데 관광개발이 이제 제주도 원탑이고요. 자, 6허들이 결국 온다. 29일날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은 무비자, 이런 것들이 되게 됐을 때 훨씬 많이 오게 될 것이고, 숙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노란 풍선이 살짝 올라오는데, 여행주, 또 뭐 숙박주, 카지노 관련주, 뭐 이런 것들 관심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란 데가 우후죽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동시에 다 움직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1승과 상승, 극상승이 나온 상한가 종목이 나온 섹터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LNG 포함하는 조선 관련된 전반적인 섹터들, 거기다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뭐 철강관 관련주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오전 시간에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폰은 뭐 오늘 좀 반응은 별로 없긴 없는데, 내일 나왔을 때 또 짠하고 놀라운 기능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아이폰 관련주 오늘 오후에 한번 관심 가져보실 만하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세린 BNG 같은 거 조금 움직였는데, 내년 1월부터 페트병에다가 재생원료를 한 10%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그 탈플라스틱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재생원료를 좀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 결국은 재생원료가 들어가면 더 가격이 싸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음료업계도 이제 생산비 부담에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만큼 들어가는 비율들은 앞으로 제가 봐선 이거 계속 커진다고 봐요. 재생 사용,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줄인다라는 취지잖아요. 재생원료를 계속 사용을 10%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거 해마다 올라가든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구간을 두고 계속 사용 의무화 비율을 올릴 것 같은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역시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관심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서 좀 생각을 해본 것들은, CXL 관련해서, 네오셈, 엑시콘, 뭐, QRT, 퀄리타스 반도체, 아까 코리아 서키트 정도까지 보였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지금은 뭐, 정중동이지만, 결국 원전은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머노이드는, 오늘 뭐, 클로봇이라든가, 로보티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7 오늘 밤에 공개되니까 뭐 BH나 파이넴텍 오늘 약한데, 약할 때 좀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여전히 갖고 있고요. 6허들 계속 온다. 숙박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NXT에서 강했던 거 여전히 뭐 강한데요. 오리엔탈 전공, 뭐 세진중공업, 에센시스 이런 정도 포함해서 조선 기자재 쪽에 뭐 강세 순환매는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은 그러니까 이격도로 봐서는 25,000원 정도 내외가 약간 좀 한계예요. 일단은 단기로 봤을 때는. 오늘 한 3-4% 올라가다가 지금 보합권까지 살짝 밀리고 그러는데, 세진중공업보다 오늘 좀 먼저 밀린 애가 있어요.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뭐 7%까지 밀렸다가 뭐 보합 비슷하게 붙었다가 또 한 3-4% 마이너스 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움직임도 있으니까, 일단 좀 먼저 올라간 조선주가 약간 이동하고 있다, 약간 하위 개념, 좀 덜 오른 애들 쪽으로 순환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리포트로 소개해드린 거 역시 LNC 바이오 제목이 너무 끝내줍니다.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래요. 오늘 아무리 올라가도 내일로 보면 저점이다. 이거보다 더 멋진 말이 있을까 싶은데 역시 뭐 마이너스 출발 아까 초반에 하더니 그래도 최근에 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띠고 있는데 어떤 그 리포트 보면은 며칠 전 일주일 전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런 리포트 제목도 있으면 얘가 더 자극적이야. 어떻게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요거는 좀 일주일 전에 나온 LNC 리포트인데 파마 리서치 밸류를 따라갈 수 있는 도전자라고 써놨거든요. 일주일 전에 나온 겁니다. 8월 28일 날 나온 건데 근데 지금 꽤 올랐죠. 한 3일 정도 계속 올라서 LNC가 꽤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가 조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 파마 리서치도 최근에 뭐 리쥬란의 인기 때문에 7조가 넘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저 뭐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간극? 이게 뭐 솔직히 삼성자 하이닉스 간극보다도 훨씬 심하게 많이 벌려져 있는데요. 따라간다고 하면 뭐 굳이 파마가 미끄러진다는 개념보다도 LNC가 더 기대 이상으로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제가 아까 피부 쪽이 좀 강하다 오늘 말씀드리는데 로켓 헬스케어라고, 요것도 헬스케어 솔루션 회사인데 장기 재생 쪽이거든요. 신생 조직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장기 쪽 관련하고 또 3D 바이오 프린터 기술 같은 거 갖고 있는 회사인데, 뭐 지금 LNC 바이오라든가 또 여기 오늘 또 하나의 리포트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거 하나가 이제 휴메딕스. 휴메딕스는 더군다나 오늘 그 LNC랑 같이 뭔가 하는데도 좀 상대적으로 덜 갔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휴메딕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거 이렇게까지 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64,000원 정도쯤으로 흘러내려오면은 출발이 64,000원 정도였는데 잠깐 흘러내려오면 좀 사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65,000원대 출발했길래 64,000원대로 내려오면, 그래서 제가 가이드 계좌에서 64,300원에 사가지고 68,200원에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오늘 상대적으로 LNC 대비해서 좀 덜 갔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LNC보다 지금 시가총액도 한 5천억 적으니까 얘도 이제 저평가된 모범생 이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내용의 글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주식 먹방 리스트라고 매일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기 흐름이 아직 끝났지 않았다고 보고요. 삼형 엠텍은 이제 단기가을로 묶여서 좀 흐름이 좀 불편해지긴 하지만 여전히 뭐 또 역시 디젤 엔진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그 BMS, MBS라고 하는 부품 관련해서 지금 흐름이 매우 좋았고요. 세진중공업도 뭐 어제까지, 오늘도 아침까지 좋았는데 오후 지금 점심쯤 되니까 조금 주춤합니다. 보합까지 좀 밀렸고, 그 대신 이제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게 또 새롭게 샘솟으면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다가 지난주도 제가 수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이 있어가지고 7부 순서를 요걸 하질 못했어요. 점심시간하고 겹치는 시간대라 하질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내일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침부터 제가 하루 종일 유튜브로 이원 중계되는 건 아니고요. 제 와우넷 채널을 통해서 공개 방송 계속 하니까 혹시라도 제 방송 아침부터 듣고 싶으신 분들은 8시 반에 와우넷 플랫폼으로 오셔가지고 로그인 없이 가능하시니까 들으셔도 되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들 이제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이제 가이드 계좌 수익률 가지고 1, 2, 3등 정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압도적인 수익률
2등 하신 분이 2%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거의 한 9% 가까이 수익률이 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띠면서 1등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 주 한 주 아무 날짜나 골라서 공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게 됐고 내일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뭐 물론 굿모닝 작전 잘 들어보시고 점심때 오셔도 되고요. 11시 반 이후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11시 반 이후에 뭐 한번 와서 들으실 수 있어요. 11시 반부터 1시까지 가는데 제가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심시간에 오시면 제가 별말이 안 할 거니까 1시 이후에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침에 혹시라도 뭐 굿모닝 작전 들으셔도 좋지만 저 따라서 아침부터 한번 들어볼래 이런 분들은 8시 반부터 오셔갖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내일 하루 종일 좀 시장을 끌고 나갈 건데 오늘 엊그제도 좀 안내드린 바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제일 우선순위는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금리 인하기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는 그런 시간들로 내일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공개 방송 8시 반부터 좀 찾아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마칠 시간에 임박을 하고 있는데 시장 한번 훑어보고서 다른 분들 별로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아까 제가 지금 흐름 보면은 뭐 기판주들 여전히 세고요. 삼성전자 7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1%대를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까지 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됐고요. 또 LG화학이 지금 모처럼 5% 올라가고 삼성생명이 5% 올라가고 뭐 지금 삼성물산도 올라가고요. 약간 삼성 그 계열사 자체가 좀 올라가는 그런 면들도 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두 자릿수 종목들이 있어요. 하나 마이크론도 있고 뭐 심텍도 있고 세게 올라가는 또 동진세미캠이 한 7%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뭐 이런 좀 강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뭐 LNG 포함하는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이 기가 막힌 상승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큰 상승들을 하고 있고 관련주로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만만치 않게 원희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손 뭐 이런 걸로 좀 대비되기도 하는데 클로봇이라든가 또 일부 좀 로봇주들도 호시탐탐 또 노리고 있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 지금 아까도 메인 디쉬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하고 뭐 로봇하고 또 반도체 뭐 CXL하고 기판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에다가 원전주 약간 잠복하고 있는 잠복기에 있는 종목들까지 여러 군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꽤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뭐 눈은 2개 내지는 안경 쓰시면 4개라고 생각하고 보실 수도 있는데 우후죽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요. 결국은 순환도 하고 돕니다. 지난주는 또 제약바이오가 꽤 강했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이번 주 들어와서 어제 오늘은 좀 그런 흐름이 아닌데 결국은 또 순환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유커 관련주나 바이오 관련주들의 눌림목도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로봇주 중에 콜로봇도 당연히 중심축에 속한다고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 그리고 내일 그 국회에서 뭐 관련된 포럼이 하나 있어요. 건설 쪽에 그 휴머노이드 이용과 관련된 쪽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패널로 오시는 분 중에 뉴로메카 CEO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로메카 CEO 내일 뭐 관련되는
국회 포럼 쪽의 패널 이런 게 또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로메카 같은 거 내일 한번 모멘텀 플레이로 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어요. 오늘 뭐 세면은 미리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오늘 4일째 하락이라 위치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거래량 없이 지금 밀리는 거라 어떻게 보면 11선 정도까지 밀려있는 지금의 그림이 지금 보면 기괴하죠. 이거 4일이나 빠져서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러지만 막상 내일 같은 때 또 행사에서 포럼에 뭐 참여했다 패널로 이런 것들이 또 부각되면서 로봇주 중에 역시 노란봉투법 그럼 건설하고 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쪽 관련된 포럼이 내일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김동엽의 주식 먹방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은 공개 방송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더라도 뭐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하면은 저희 방으로 건너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응원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